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SG 주주 여러분들. 저는 SG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SG 오늘 주가 22%까지 고가를 찍고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의 주가 상승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호재 내고 개분봉으로 밀리는 주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 이유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면,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G 손잡고 우크라이나 아스콘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오전에 좀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당 이슈는 어제 장 마감하고 좀 들려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핵심인 이 도로 복구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SG는 우크라이나 철강 회사로부터 4,200만 톤 규모의 철강 슬래그를 무상 공급받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앞전에 좀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철강 회사에서 버려야 되는 폐기물을 가지고 도로에 까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시장에 대해서 큰 성장 잠재력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뉴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무슨 재건 사업을 하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실상 국내 기업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한국 기업 중에서 우크라이나로 자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유명 재건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협약 소식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맺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SG 입장에서는 이 포스코 그리고 또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은 어쩌면 주가에게는 큰 호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포스코 타워에서 이 국내 아스콘 제조기업인 SG와 이런 공동 추진 협약을 맺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외 사업 발굴과 수주를 담당을 하게 되겠고, SG는 이 기술권 확보와 제조 시공을 맡는 구조로 하게 되면서 서로 협력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향후에 이 사업 진행 방향이 좀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었죠. 그때 당시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게 중국을 방문한 만큼 어떠한 재료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방문을 하게 되면서 좋은 외교적인 성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젤렌스키가 11월 달에 평화 협상을 열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초청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아무래도 초청하기 전에 이런 사전 작업, 포석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전달을 한 바가 있죠. 결국에는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초청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작업들이 벌써부터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중국을 방문을 해서 러시아와 협상 우리 준비됐어. 너희들 중국이 좀 러시아와 잘 할 수 있게끔 중재자 역할을 잘 해줘. 이렇게 또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면서 이러한 호재거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젤렌스키 평화 달성을 위한 행동 계획 11월까지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앞전에도 나온 내용이기도 하죠. 11월 달에 평화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개최될 때 러시아와 또는 중국을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동 계획까지 마련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재건주에게는 호재인 면이 있고 무엇보다 일정이 잡혔다라고 하는 게 이 주가의 락바텀 하락을 하는 부분을 다시 상승으로 일으킬 줄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11월 말까지 기간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지율을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재건주가 다시 상승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재건주가 다시
좀 정책주로 주목을 받게 된 건데요. 이 트럼프는 과거에서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밝혔고 무엇보다 내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에 종전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트럼프의 정책주로 현재 재건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건주들에게는 상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치 주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최근에 이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나서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인 해리스가 등판을 하게 됐겠고 현재 지지율은 박빙인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해리스가 등판을 하더라도 트럼프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를 했지만 일단은 뭐 지지율 자체는 좀 박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지율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차트로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적으로 일단 5일선을 계속 지지해 주면서 앞전에서부터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5일선을 깨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것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5일선을 깨게 되면 이런 실망 매물에 의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현재 경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경고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신용과 미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투자 심리에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이슈로 인해서 주가 갭이 12%, 고가 22%까지 찍고 음봉을 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고가 부근에서 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음봉을 내는 것 자체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 라고 시장을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일자로 빼기보다는 다양한 반등을 주면서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스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자, 과거 2년 전부터 주가가 상승했을 때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청구를 하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미상한 신주인수권 810만 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과거에서부터 했던 방식 그대로 또 매물이 출현될 수 있으니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주의하면서 공시를 지켜보자 라는 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